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절기답게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 가운데 오늘 6도에 머물겠습니다. 원주 지방도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눈은 낮 동안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사이 다시 비구름이 유입됩니다. 오늘 강원 지역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은 3도입니다. 목요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 한 주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소식입니다. 최근 강원도청 청사 이전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이전 신축을 둘러싼 갈등 상황, 이슈앤토크에서 얘기 나눠봅니다. 또 훈훈한 연탄 기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장터를 열고 얻은 수익금을 기부한 소식과 또 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기관의 연탄 기부 행사 소식 르브더 현장에서 전해보겠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위원회이 주관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2019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선정으로 평가는 전국 490여 곳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진행됩니다.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루지차 검장이 수능수 검생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벌입니다. 횡성구는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2021 횡성 루지차 검장 특별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특별 할인은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일반인은 30%, 수험생은 40%,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50% 할인된 가격에 로지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내 최초 카드형 지역화폐인 영월 별빛 고온카드가 운영 2년 만에 발행액 700억 원을 돌파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돌려주는 인센티브 10%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영월구는 위드 코로나 시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월 별빛 고온카드 인센티브 10% 적용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 도청사 이전을 두고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이전 신축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상황,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얘기 나눠봅니다. 신재섭 원주시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재섭 의원입니다. 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님 자리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번영회장 박동수입니다. 네, 두 분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 몇 해째 강원도청 청사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계속 되돌리고 있는데요. 강원도청 지금 자리하고 있는 자리가 언제 신축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강원도청이 1957년도에 건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4년이 된 거죠. 오래되긴 했나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노후 건축물일 수밖에 없고요. 네. 따라서 이제 뭐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당연히 뭐 60년이 지난 거니까 뭐 주차 공간이 부족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의 기준 면적도 뭐 미달된다 이렇게 판정이 돼 있어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C 등급을 받았고 또 내진 성능, 지진에 의한 이제 내진 이것도 평가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도청을 이전할 거냐 아니면 신축할 거냐 이런 거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서 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C등급 받을 동안 계속 도청 이전 얘기는 나왔을 텐데요. 왜 이렇게 그럼 늦어진 겁니까? 번영회장님. 뭐 늦어졌다고 보다도요. 좀 늦어진 것 같아요. 57년 그동안에 뭐 지금 안전진단도 계속 받았고 네. 뭐 보수도 했고 그렇게 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2016년, 17년경에 경주에서 그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동해안권, 강원권 이쪽에 내진 부분이 과연 지금 어떤가라는 부분이 많은 의문들이 생겨서 2017년경에 안전진단, 내진 진단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오래돼서 낡기도 하겠지만 협소할 텐데 말이죠. 예, 주차 공간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기존 건물 자체가 57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방문객도 많고 이게 별관 이렇게 가다 보니 기본적으로 주차 면적 그다음에 도민들이 이용하는 불편함 이런 것이 계속 누적돼 왔었죠. 네. 그러면은 이게 2017년에 그럼 도청 이전 문제가 본격화된 건가요? 예, 그때부터 이제 발생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그러면은, 자체를 네. 다시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가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된 것이죠. 그럼 당초 2017년에는 뭐 이전이나 신축이나 그냥 춘천에서 그냥 이전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공론화 문제는 그럼 언제 나오게 된 거죠? 가장 이제 2019년도에 춘천시하고 강원도에서 어떤 그 기자 그때 무슨 방송인가 같이 이렇게 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전 문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부터 춘천시 이전을 바깥에 쪽으로는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강원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많이 밝혀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론화 문제가 좀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얘기 나올 때부터 네. 이전 신축이죠. 이전 신축. 예. 네. 그럼 그간 2017년 이후에 계속 어떤 좀 논란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겁니까? 뭐 어쨌든 이제 도청 건물이 이제 오래됐고 네. 여러 가지 평가에서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2019년에 어쨌든 평가를 받았고요. 그때부터 네. 이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급물살 탔고요. 그때 이제 도청에서 어쨌든 춘천 외의 지역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 의회도 2019년에 건의문을 작성을 해서 뭐 어느 지역이 적합하다 아니면 뭐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도청에서 밀실에서 이렇게 어느 지역을 선정하지 말고 네. 공론화하자. 그래서 만약에 춘천이 적합하면 춘천에 하고 다른 지역이 적합하면 뭐 다른 지역에 하고 이런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제출을 했고요. 뭐 다른 지역에도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다른 도에서 이제 도청을 이전한 사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고, 그 춘천은 아닌 곳도 이전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근데 이전을 한다면 어떤 합리적인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도청이라는 그 공공 시설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예, 도청사는 도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행정 효율이 가장 좋은 그런 도청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 접근성, 경제성 이런 부분을 일개 시 차원에서 검토할 게 아니라 전체 도민 입장에서 도의 균형 발전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공론화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청사가 이전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이 그렇죠? 지금 도청사 이전 사례는 뭐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2005년에 했고요.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홍성, 네. 경북도청도 대구에서 안동, 경기도청도 있고요. 또 뭐 다른 데도 이제 충북도청도 이제 이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공론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강원도도 이전하거나 하게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뭐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각 시군구의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 대표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서 어디가 뭐 마땅히 타당하고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편리성이 보장되는 지역이 우선 선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뭐 정부 종합청사도 지금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공공기관도 지금 지방으로 다 이전한 상황에서 도청 이전 문제는 정말 도민들이 공론화해서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또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느 지역이 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 2일인가요? 원주시 번영회를 비롯한
강원도 내 남부 지역 번영회장님들이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 금년도-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1월 2일 경에 그 당시에 춘천시하고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네. 마치 실질적으로 바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은 협의 구성 과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또 뭐 언론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협의회를 직접 외부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협의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원주시 번영회를 포함한 중남부 지역 시군 8개 번영회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도청 이전 문제는 뭐 어느 한 정당의 그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뭐 춘천시장이 또 호응을 하고 또 강원도지사가 뭐 춤을 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이고 비밀적이고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문제다. 강원도청 이전 문제는 한 번 세워지면 또 100년 대계가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동안 156만의 현재 강원도민들이 편익성, 불편함 이런 걸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가 있던 그 춘천에 있는 도청을 새롭게 이전을 하는 그 시점에 이제는 강원도민의 전체의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공론화를 하자. 같이 이야기를 하자. 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합동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죠. 도청청사 이전 공론화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 나뉘지 않을까 싶은데 신재수 의원님. 뭐 당연히 이제 위치적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래서 강원도 중남부 지역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찬성하시는 이제 번영회원들이 오신 거고 나머지 또 다른 지역 또 우리가 뭐 17개니까 나머지 이제 9개가 또 안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저 강원도 북부와 남부가 여론이 이제 뭐 이렇게 달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것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공론화 해봐가지고 여론조사하고 뭐 이래갖고 뭐 용역도 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디가 적합한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좀 이제 공론화해서 좀 미뤄뒀다가 다음 뭐 또 이제 차기 도지사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미뤄뒀다가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번영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제 시군이 원주시를 비롯해서 횡성, 평창, 강릉, 또 영월, 정선, 삼척, 태백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강원 남부권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고 또 번영회장단 그 기자회견에 의해서 원주시장께서도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예.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러니까 공론화해야 된다. 또 북부 의견은 또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강원 북부 이제 그 지역의 부분은 의견은. 뭐 금방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아무래도 지리적 부분과 좀 편리성 부분에 좀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그 강원도에서는 이제 춘천 캠프 페이지 자리를 이제 제안해서 춘천시에서도 의견을 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지가 결정이 된다면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뭐 공론화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게 되면 물 건가요? 건너간 것이죠. 물 건너가는 예,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네, 시급하게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죠. 그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도민 전체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지 말고 공론화를 하자. 오픈 상태에서 서로가 어디가 옳은지 어디가 타당한지 공론화를 해서 결정을 짓자. 어느 지역 특정 지역으로 옮기자는 게 아니고 일단 전체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자. 모두가 이런 주장이죠.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그럼 도청을 이전한다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언제쯤 이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어디에다가 신축을 하든지 간에 한 2025년에 아마 준공하는 아마 기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예산은 뭐 한 3천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겠나요? 이 공론화에 대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있지만 언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공론화 과정을 추진위원회를 일단 먼저 결성을 하자.
강원도 18개 시군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을 참석시키고 또 전문가 집단들을 같이 참석시키고 또 경북이나 충남이나 전남이나 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걸쳐서 네. 이전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럼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의 경험담도 듣는 그런 과정도 함께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네. 빨리 결성을 하자라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기자회견 이후 좀 뭐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뭐 지금 상태까지는 뭐 전혀 없고 오히려 네. 나오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춘천시를 벗어나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을 도에서 계속 흘리고 있는 그럼 것이죠. 그 공론화는 어디서 도청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건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도 보니 네. 예, 강원도에서 그러면 강원도청 이전 문제 관련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도 차원에서 해야지 합리적이죠. 네. 그럼 도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도청 입장은 말씀드렸지만 춘천시를 벗어나지 않겠다. 이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시민단체나 각 시군에서 많은 반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거 뭐 도의회 차원에서 뭐 좀 얘기가 된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제 진행 과정상 최종 결정은 이제 강원도 의회가 할 거고 이전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뭐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또 춘천시 의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죠. 다만 어쨌든 강원도청하고 춘천시청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뭐 원주시를 대표하는 도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물밑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공론화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뭐 글로 가자 이런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된다면 가장 유력한 지역이 원주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중심지고 그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게 단정짓기보다는요. 네. 좀 더 객관성 있게 좀 평가를 보면은 일단 고속도로, 네. 그다음에 철도 네. 이 부분이 중첩되게 위치한 지역. 그런 지역이면 원주 단연 원주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지역으로 치면은 뭐 네. 홍천, 행성, 평창 쪽에도 홍천, 많이 있죠. 어. 예, 그리고 너무 도심 지역이 아닌 지역. 예,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오히려 개인적인, 그쪽을 행정도시로서 발전시킴으로써 도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입니다. 만약에 도청 소재지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변화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전이 된다면 이제 추천을 벗어나게 된다면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금 미흡해 도시가 소멸되고 진행되고 있는 도시들도 우리 강원도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면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편리한 지역 이런 지역에다 하면 우리 강원도 전체가 골고루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느 지역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지금 어려우니까 말씀 그러니까 못 원주가 드리는 아니어도 거고. 좋다. 그럼요. 네. 원주가 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공론화해서 한번 따져보자.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번영 회장님께서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요. 네. 이런 문제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뭐 북치고 또 민주당 춘천시장이 장구치고 그다음에 민주당 도지사가 뭐 가춤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누구나 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드는 좀 공개적이고 좀 합리적인 그런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거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역의 공론화를 통해서 강원도청 이전 문제 좀 신중히 다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섭 시의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또 명륜초등학교 학생들이 겨울을 맞아서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는 소식인데요. 주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려운 이웃들 연탄이 필요한 시기인데 연탄 봉사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연탄이 필요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훈훈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이 원주시와 함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요. 학성동과 봉산동 일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연탄 12,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 활동은 이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모임인 행복가득 가치충만 미래발전 강원의 약칭인 행가래 강원에서 추진한 활동인데요. 이 행가래 강원이 매년 진행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11개의 기관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날 봉사활동에는 행가래 강원 소속 임직원 80여 명이 참여해 이 생활이 어려운 23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난방용 연탄 4,000장을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봉사를 진행 중이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영진 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금일 연탄 나눔 활동은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모임인 행복가득 가치충만 미래발전 강원, 약칭 행가래 강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저희 행가래 소속 임직원 80여 명이 참여해서 원주시 학성동과 봉산동 일원에 난방용 연탄 약 4,000장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탄 배달을 해보니까 상당히 가파른 길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좀 나눔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가래 강원에서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명륜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 연탄 나눔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7월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눔 장터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과 모금액을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한 뜻깊은 일입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유용한 물건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나눔 장터를 열었고 여기서 나온 판매 수익금과 자발적 모금액 39만 1,260원을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구입에 쓰입니다. 원주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민순기 연탄은행 사업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명륜초등학교 이제 6학년 학생들이 저희 복지관에 연탄 필요하신 분들께 전달을 해달라고 이제 전달을 해줬습니다. 연탄 구입을 요 기부금으로 진행을 해서 구입과 전달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저희 연탄은행 사업은 100% 후원금으로 연탄 구입을 해서 필요한 에너지 빈곤층 분들께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탄 한 장에는 800원이고요. 하루에 4장 혹은 6장 하루면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고 한 달엔 150장 그리고 1년에는 1,000장 정도 사용을 하시니까요. 이제 커피 한 잔 덜 드셔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또 겨울맞이 다양한 후원 활동도 진행됐다고요? 네, 11월 14일에는 일산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 회원 30여 명이 사랑의 연탄 나눔과 집수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취약계층 6가구에 7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하고 낡은 세실을 교체했고요.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18일 원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2021년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직접 개운동 일대 5가구를 방문해 연탄 1,000장을 전달했고요. 연탄 7,500장에 대한 기증식도 가졌습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기부 소식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22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